안녕하세요. 태풍 돌려차기 TV의 태풍 돌려차기입니다. 이게 실시간 방송할 때는 혼자 말하진 않고 채팅으로 몇몇 회원분 오시면은 얘기를 하면서 하면 톤이 좀 격양되긴 하는데, 이렇게 혼자 영상을 찍으면 톤이 이상하게 이렇게 되네요. 각설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대박 할인 태풍마트 문화센터 글에 어떤 주식 접근 방법에 따른 어떤 그런 글들을 적었잖아요. 잔소리 비슷하게. 그래서 밤에 좀 주식을 보다가 심심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까. 우선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주식을 한지 한 달 미만의 회원님, 그리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르는 회원님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다른 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일단 뭐 기본 캔들과 이제 뭐 어떤 특정 캔들이 합쳐진 패턴과 그 캔들과 패턴들의 어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어떤 보조 지표들, 그리고 뭐 어떤 비중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 아까 영상 찍기 전에 어떤 캔들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까 했었어요. 뭐 망치형, 뭐 샛별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어차피 유튜브에 더 많은 좋은 설명 자료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카페에 글 쓰듯이 하려고 일단 영상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하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녹화하니까 떨리네. 자, 그러면은 일단 아직 뒤에 건 생각 안 해봤는데, 시가와 종가, 고가, 저가 이렇게 네 개로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부여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나머지는 생각 안 해봤고, 그래서 시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 시작할 때 어떤 그날 주가가 시작하는 시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좀 매칭성이 있어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가 칼럼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캔들이에요. 캔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캔들은 뭐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일단 저는 처음에 어떤 정상적으로 주식을 공부하기 시작하게 된 게 어떤 양음양 패턴이었어요. 패턴. 그래서 뭐 유튜브도 많이 봤고, 카페에서 뭐 예전에 뭐 윤중님 때문에 알게 됐죠. 양음양 패턴이라는 어떤 명사를. 그리고 다른 회원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어서 어떠한 패턴이 좋다 그래서 댓글로 많이 소통하면서 한동안은 그 패턴만 가지고 매매를 했었어요. 지금 당일난타 하는 것처럼 그냥 양음양 패턴에서 뭐 전일 시가나 이봉전 종가 뭐 기준으로 돌파 나올 때 하는 뭐 돌파 매매 비슷한 매매를 했었는데, 거래량 비율이랑.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씩 이어갔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동평균선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요즘에는 그냥 뭐 테마주만 하죠. 테마주만 하고 급등주 올라차서 잠깐 먹고 나오거나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특정 예전에 카페 종가 제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일단은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으니까 저도 지금 뭐 마찬가지고 시작하는 단계고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꾸준히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할까 해서 제 예를 좀 들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벌써 5분이 지났군요. 잠시만요. 그림판을 일단 네. 이상한 말버릇이 있겠네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네요. 우선은 캔들은 일단 양음양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뭐 양,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양, 아이고, 그 다음에 양. 준비를 미리 할 걸 그랬나? 돈 많이 버는 유튜버가 되려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거래량은 뭐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게 되면 설명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날 거래량이 90% 이하인 거를 좋아하고, 뭐 검색기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양봉이니까 여기서 거래량은 사실 좀 패턴을 몇 개 봤는데 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시가라 그러죠. 시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리고 여기가 종가, 그리고 여기는 고가죠. 여기는 저가. 그리고 음봉은 고가랑 저가랑 같고, 그다음에 음봉은 여기가 시가죠. 그리고 여기가 종가죠. 그래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차트를 아예 차트에 들어가서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매매만 하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캔들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 여기서 패턴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장대 양봉과 이제 음봉, 그다음에 양봉, 이게 만들어져서 하나의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저는 여기서 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좀 이것저것 막 뒤져봤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안 되냐? 제가 편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필요하신 분은 빠르게 넘겨서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요런 게 나왔다고 쳐요. 덧지. 그래서 이 덧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덧지도 지금 보면 뭐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그 뭐라 그러냐, 똑같죠? 여기 고가, 여기 저가, 그리고 여기 뭐 얼마나 몸통이 바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가 종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똑같다고 치고, 맨 처음에 궁금한 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양음양 패턴에서 양은 알겠어. 그럼 그 다음은 만약에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음봉이 뭐 지금 덧지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요렇게 몸통 안에 쌓여 있는 것,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얘가 1번, 2번, 3번 뭐가 더 다음날 상승을 할 확률이 높을까요? 전 답을 사실 모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은 확실히 얘예요. 근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말 그대로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패턴이나 차트나 100%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매매하면서 학습을 해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을 했고,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이 도치 캔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주가가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내부에서는 무수히 많은 형태가 있겠지만, 일단은 시가와 종가의 여기가 시간축이라고 하면 시가와 종가는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장중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 얘가 1번 기본적으로. 그리고 2번은 시가부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여기 2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는 다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봉상 차트가 볼 때 어떤 보통의 캔들이 보통 이렇게 뭐 상한가나 장대 양봉이나 뭐 장대 음봉 뭐 악재가 있어서 그런 캔들 아니고 다 이렇게 고가 저가 시가 종가가 형성되는 캔들이 나오는데, 일봉 그리고 월봉 주봉 뭐 이런 형태만 봐서는 큰 맥락만 볼 수 있죠. 그래서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딱히 분봉을 보시지 않죠. 근데 저희 카페 대부분은 뭐 다 후가창을 하루에 한 번 1회 이상 보시는 분들이고, 제 생각에 웬만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댓글 활동하시는 분들은 분봉을 쪼개보지 않으면 그 캔들을 알 수 없어요. 주봉도 마찬가지. 주봉도 이제 일봉상 차트를 보지 않으면 그 주봉 안에서 어떻게 그 캔들이 이루어지고 거래량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데일리 매매는 뭐 3분봉을 보고 하지만, 이렇게 캔들을 볼 때는 1봉도 보고 좀 관심 있는 차트는 30분 봉으로 그 하루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성 델타 체크를 보다가 찍게 됐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사실 뭐 큰 거래량 위주로 이렇게 저는 보긴 하는데, 이렇게 뭐 일봉상도 마찬가지로 30분 봉으로 보면은 그날의 주가가 급등이 뭐 이렇게 아침에 급등을 했다 눌렀구나, 그리고 그리고 다음 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하고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캔들과 이제 그거를 일봉을 쪼개서 보는 분봉.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빨리 뭔가 승부를 낼 수 있는, 당일에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당일에 뭔가 뭐 손절이든 손익이든 익절이든 할 수 있는 단타가 아직은 성향에 맞는 것 같아서 잘 못하지만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이 아마 그 뭐 차트의 지지와 저항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거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이동평균선이 있으면 보통 21선이 여기가 기준선으로 많이 보잖아요. 블린저 밴드나 뭐 엠벨레프 차트 보조지표 같은 것도 다 중심선이 21선이에요. 주가가 다니는 길이라는 보조지표죠. 그래서 뭐 20일선을 기준으로 이제 뭐 주가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5일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막 캔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차트 리스트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게 좀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기준으로 사실 차트 공부를 많이 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많이 보는 게 20선, 60선이거든요. 5선이랑. 그래서 지금 얘도 보면 약간 다르지만, 지금 검은색이 5일선, 그리고 노란색이 20선, 분홍색이 60선, 이제 초록색이 123선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요런데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점 매수세가 쌍바닥 패턴이긴 한데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놀면 당연히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이제 5위평 같은 경우는 5일의 평균값으로 어떤 만들어지는 선이고, 일봉 더해질수록
그다음에 20선도 마찬가지, 60선도 마찬가지 그 숫자의 평균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어떤 매물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점점 장기 입형으로 갈수록 어떤 지지나 저항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쪽에 매물대가 쌓여 있을 거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그 카페에서 매물대 차트를 문중님이 보길래 저도 추가를 해서 보고 있긴 한데 아직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이제 좀 진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평선을 많이 보는 편이고, 이렇게 보면은 좀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다 저항으로 작용하다가 이렇게 돌파를 해서는 어떤 여기 돌파하고 여기 지지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신기하네. 차트 이거 일부러 꺼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고 다시 깨는 듯 하더니 다시 돌파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평선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좋아하는 패턴은 그림판이죠. 아, 그럼 다시. 죄송해요. 이게 방송이 익숙치 않으니까 그림판을 켜놓고 차트를 켜놨군요. 일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림판 설명드리면 60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20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더 좋겠죠. 이게 월선. 자, 이런 패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저점으로 올리면서 여기는 이렇게 저항을 한번 받았으면 좋았겠죠. 저항이 나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매물대 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차트가 상향 차트, 우상향 차트일 때, 그래서 저점을 올리면서 저항을 두드려주면 언젠가는 저항이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깨질 때가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면 그림판을 끄고 네, 아까 이거를 설명했었는데 다시 지우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얘는 62평이 점점 우상향을 하다가 주가가 여기 큰 대세 상승을 이루고 나서 52평과 22평이 점점 떨어지죠. 여기 일단 52평, 22평 데드 크로스가 나고, 여기 22평을 계속 저항으로 맞으면서 떨어지죠, 주가가. 그리고 62평을 지지를 기대했던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다시 떨어지죠. 그러면서 여기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가는 듯 했으나 123평의 지지를 받고, 여기서 이제 다음날 뭐 재료가 나왔나봐요. 갭 상승이 난 다음에 60선 저항을 막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20선을 다시 깼지만 60선은 안착하는 모습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차트는 뭐 후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어떤 좋은 지표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123평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그 이동평균선 숫자의 평균값이니까, 주가가 그 이평선 위에 있다는 것은 그 이평선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 밑에서 62평 밑에 있었기 때문에, 22평도 밑에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작은 이평선부터 차례대로 끌고 내려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평선에 대한 지지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크게 하락한 종목 본 게 웹젠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고 기울기가 감소한 모습이죠.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얘가 이렇게 뭐 일반적인 차트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스윙을 하진 않지만 차트 공부하는 차원에서 계속 보는데, 여기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N자형으로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주가가 힘이 세면 이평선들을 들어 올리겠죠. 이 표현이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우상향 차트를 만드는데 주가는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면서 이렇게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되면 저는 이평선을 얘가 손모가지로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끌어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좀 약간 위험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을 맞으면 밑에 지지도 이렇게 못 해줬잖아요, 이 저점. 여기선 되게 위험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22평을 자꾸 쫙 내리죠. 그럼 당연히 22평은 52평을 먼저 내리겠죠. 그 주가는 52평을 먼저 끌어내리면서 52평은 거의 뭐 주가라고 보면 되고 22평을 쫙 끌어내려서 여기 데드 크로스를 발생을 시키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22평이 먼저 123평 데드 크로스 발생시키고 62평도 이제 해서 완전 이제 역배열 차트로 가려고 하죠. 아직 지금 이 차트 설정에서는 장기 이평선이 보이셨는데 아마 장기 이평선 차트로 보면은 이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인데 밑에서 이제 제일 큰 456일선 있죠. 그래서 지금 위험해요. 위험한데 5일선이 내려와서 지금 5일선이 가장 가파르게 내려오겠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5일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졌어요. 이제 저는 여기를 어떤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주가를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락주 5일선, 특히 5일선이 가장 빠른 지표니까 잡으시면 안 되고 적어도 52평이 기울기가 0이 됐다거나 이제 검색해 보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상향 추세 유지 1회 이상, 뭐 2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영봉전, 이봉전. 그래서 상승을 5일선이 이제 다시 주가가 이 5일선 위에로 안착했기 때문에 위에서 놀면 당연히 이제 5일선은 5일 평균 값이니까 여기 5개의 평균 주가겠죠. 그럼 이 양봉이 하나 있으니까 이제 편평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22평이겠죠. 22평에도 점점 이제 주가가 이제 완만해지니까 이제 기울기가 점점 다시 그 기울기가 다시 다시 0의 기울기로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고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22평이 123평 2평 지지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래서 말이 길어졌네요 갑자기. 그래서 이평선을 보는 편이에요. 이평선을 보는 편이고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왔죠? 좀 기준을 세우고 설명해볼게요. 네, 그래서 캔들 패턴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지와 저항을 봐요. 아까 뭐 그래서 차트로 좀 이동평균선 제가 좀 좋아하는 지표라도 보여드리면 몇 개 만든 검색기가 있는데 검색기가 보이나? 맨날 옛날에 마트 칼럼 쓸 때 520 뭐 데드골든 뭐 쓰는 게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52평과 22평에서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실수하지 않아야지. 그림판 짠. 뭐 이런 거예요. 52평, 그러니까 22평이 뭐 22평 이렇게 뭐 직선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현재 주가 상태와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몇 봉 전에 이거는 뭐 하기 나름이에요. 이제 종목이 적게 나오면 길게 보기도 하고 많이 나오면 좀 줄이기도 하고 뭐 이런데 빨리 반등해주는 게 저는 이제 좋다고 하거든요. 밑에 장기 이평선을 건드리지 않고 이제 그러면 페이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하거든요. 뭐 약간 좌청우정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윤중님이 말씀하신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고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저점을 빨리 잡아주는 이겨내는 매수세,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어떤 5일선 밑 최초우정 이것도 검색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검색기인데 보면은 보성 파워텍 이거 월요일에 올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520이니까 이거는 제가 원래 보는 차트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52평이 검은색이고 22평이 노란색이에요. 그럼 여기서 데드가 일어났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데드가 일어났고 그래서 검색기 뜬 거예요. 데드가 안 일어나면 안 뜨고 거의 이거는 저항이라고 봐야죠. 여기서 이 양봉 때문에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좋게 본 게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 저점을 잡아주는 패턴 그 60선 올라오고 있고까지 그래서 주가는 지금 그냥 장기 이평은 수렴을 점점 요때는 이런 걸 길게 보면 여기는 이격이 크잖아요. 22평과 62평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또 여기 다른 이평선은 이격이 작겠죠. 보나마나 정배열인지는 다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22평을 감소하는 추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보면 뭐 보성파워텍 자체가 사실 회사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테마주인데 지금 이평이 이격이 많이 줄였죠? 얘보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고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이 앞에 추세를 보는 거죠. 근데 추세는 상방이죠. 지금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보통 추세는 123평, 2평을 저는 많이 보는데, 그래서 어디서 여기서 이제 매수에 접근할 거냐가 이제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이제 저도 이제 아까 말한 캔들부터 해서 캔들이 보이면 캔들을 합쳐서 패턴이 보이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어떤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이제 좀 예측해내고, 뭐 예측하는 데는 이제 어떤 그 종목의 어떤 테마와 어떤 현재 시장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기준을 하나씩 이어갔어요. 양음량부터 해서 어떤 검색 기능 계속 가죠. 양음량도 만들어봤고, 이런 520, 뭐 데드크로스, 골드크로스도 만들어냈고, 원중님 말씀하신 뭐 유패턴, 좌청우동.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기준을 삼아서 그 뭐라 그러죠? 그 마인드맵이라고 하나요? 그 봉봉님이 한 번씩 올려주시는 그날의 상한가 차트맵처럼 먼저 시작을 하려면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책을 봐도 보면은 저희 아들도 지금 덧셈 연산을 하고 있지만 이제 처음에는 어떤 1회 자릿수 연산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은 10이 넘어가는 덧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뺄셈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씩 가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못하는 거는 일단 매매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매매를 먼저 시작했고, 매매를 먼저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 차트보다는 어떤 막 뉴스, 급등주, 뭐 이렇게 빨리 가는 종목, 뭐 시장이 안 좋고 막 이런 거를 먼저 겪다 보니까 다가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저번에 저는 비중을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벌써 30분이네. 다들 넘기면서 보실 거니까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삼으려면 제 경험상 하나씩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캔들이죠. 캔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제가 만든 검색기를 하나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또 그림판을 켜놓고 할 뻔했네. 네. 이평선. 이평선을 기준으로 검색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자, 지금 위에 거는 뭐 어차피 그냥 5위평부터 차례대로 이제 커진, 그러니까 정배열이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 주가 2평 비교해서 5위평이 22평보다 1회 이상 크다라는 검색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829개의 종목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이평선 같은 경우는 다시 장기 이평선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거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5위평부터. 그래서 빨간색이, 그러니까 5위평, 20평 위에 있는 종목이 다 검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배열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5위평이 22평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은 다시 62평보다 그 방금 5위평, 22평 위에 있어야 된다.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 789 종목이 들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62평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123평, 2, 3, 4,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해서 딱 다 엔드를 시키면 이렇게 349개의 패턴이 나와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완전 정배열의 차트거든요. 경방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처럼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막 특정 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해서, 예전에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물고기 그림 그려줘 봤는데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 차트에서 제가 오늘 본 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데 보면은 장기 이평선이
뒤늦게 정배열을 만든 차트를 찾아봤었어요.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막 찾다가 그 뒤에 좀 경향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이제 장기 이평선이 일봉전에 골든 코르스 됐다 뭐 이런 조건으로 해서 찾은 게 이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두 개 나오거든요. 뭐 그 외에도 뭐 거래량이나 이런 거 있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 다음부터가 여기는 사실 정배열이 아니죠. 여긴 정배열이 아니. 여기는 정배열이. 그래서 얘를 제가 성과 검증을 해봤어요. 성과 검증이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게 설정을 안 해놔서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나오나? 예. 잠시만요. 에이씨. 이렇게 봅시다. 대충 보이죠? 여기 아까 제가 만든 검색기가 이평선인데 예를 들어 지금이 차트를 보기 쉽게 해서 5월 1일날 5월 1이 토요일이네요. 5월 3일날 평가 검증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얘는 뭐 종가가 최고 종가 이런 게 없어서 모두 양봉만 나오는 검색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PX 케미칼 이거 그때 생명과학 대회할 때 잘못 사신 건데 5월 1일 볼까요? 1일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어디군요? 평가 검증 어디 갔어? 뭐? 다시 죄송해요. 평가 검증 이평선 5월 3일 KPX 케미칼을 보면은 좀 제가 좀 당황했는데 평가 검증이 어딘가에 있던 얘기인데 변동이 안 되네. 그냥 일단 시간 없으면 칩시다. KPX요 케미칼 여기죠?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주가가 점점 위에서 노니까 이제 장기 이평선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보면 얘는 이제 지금은 좋은 차트가 아니에요. 그죠? 이 골드 크로스가 일어났으면 졌지만 이제 주가는 다시 5위평, 20위평을 다 깨고 내려오죠. 그리고 MPK를 볼까요? MPK 얘도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평선 정배열이 일어났지만 여기서 다시 횡보를 하는 모습 그죠? 그리고 4월 초를 한번 볼까요? 송도 EN치 여기서 일어났고 이렇게 골든 정배열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고 승일이 나오고요. 승일도 4월 1일날 여기서 완벽한 정배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보여드렸어야 되겠구나. 신호 검색을 만들었는데 정배 뭐였더라? 보시면 이게 신호 검색이라고 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검색기로도 만들어 보고 신호 검색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핑크색이 저 종목이 이제 검색기 뜨는 시점인데 이런 식으로 핑크색을 보시면 지금 나온 게 2로 핑크색 뭐죠? 핑크색 여기서 이제 이평선 정배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 정배열은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종별 일어나쯤에 이렇게 깨고 내려오기도 해요. 근데 이 초입에서 완전 정배열이 일어난 초입에서는 차트는 볼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나 이제 어떤 뭐랄까요, 완전 주가는 당연히 완전 정배열 뒤에 어떤 최고가를 형성하기 때문에 최고가 생각하니까 제넥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항상 경험담처럼 말하는 제넥신도 보면은 얘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2년까지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정배열 이후에 주가는 이제 하나씩 뭐 이렇게 5위평을 깨지 않거나 뭐 그렇게 완전 뭐 각을 세우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을 건데 뭐 22평도 천천히 올라가는 이렇게 완전 정배열 뒤에 고가를 항상 형성을 해요. 그리고 그 완전 정배열 뒤에 나오는 어떤 하나씩 뭐 5위평에 22평의 데드크로스,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22평에 62평 데드크로스, 그다음에 22평, 62평 데드크로스 다음에 62평, 123평 데드크로스 하면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평선이. 그래서 거기에 어떤 지지와 저항을 보면서 어떤 분봉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지지와 저항을 보시면서 이렇게 차라락 하나씩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좀 하자면 오늘 하고자 한 이야기는 어떤 시가 컨셉에 맞는 어떤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뭐 책을 사서 봐도 좋고 일단 시작이 중요하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회원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어떤 뭐 유상증자나 뭐 무상증자나 뭐 저도 얼마 전에 뭐 삼성제약을 매매할 때였는데 뭐였죠? 하여튼 무슨 기억이 안 나는 공시가 떠가지고 판단이 명확히 안 서가지고 레온님한테 물어보고 댓글로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회원님들한테는 제 계좌는 지금 5월달은 마이너스지만 대단해 보이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제가 양질의 매매일지만 올리니까 혹은 이제 가소롭게 생각하시는 회원님도 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끌려다녀서 그러니까 내 계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면은 결국은 저는 성공하진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추천주만 따박따박 매매해서 진짜 뭐 최소 1년 뭐 리딩방 이런 데도 좋은 데 들어가면 뭐 돈 내고 하는 거니까 잘 되겠죠. 사기치는 데가 근데 많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있으면은 뭐 저처럼 카페에 저는 물어보잖아요. 근데 카페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제가 물어보면 댓글도 많이 달아줘요. 그리고 한 번씩 좀 무풀 댓글 보면 제가 장난삼아 무풀 방지용이라고 댓글 쓰기도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뭐 이거 뭐 물려있는데 어때? 뭐 이렇게 쓰면 사실 어려워요. 답변하기 뭐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하면 사실 내가 고수해 하면서 글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장난삼아 저는 옛날에 주린이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한번 올려보려고 했는데 약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주린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나를 일단 가지시고 어떤 보조지표든 어떠한 매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시고 그 매매를 뭐 해봄으로써 당연히 비중이 적어야겠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내가 진짜 나의 전체 예를 들어 제가 5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이 뭐 저의 최대 끌을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확신을 가질 수 없잖아요. 제가 1000만 원 내에서 뭐 500을 베팅하든 100을 베팅하든 불안하니까 내가 실력이 없어. 그래서 그 나의 예수금의 어떤 50% 이상의 회전율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내고자 하니까 불안감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직도 불안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확 줄이시고 뭐 통장에서 빼시든 해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나씩 이어나가서 마인드맵처럼 하나씩 이어나가서 지금도 사실 저는 비중 많이 안 들어가요. 보통 1%를 잡아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3%, 5% 1차 베팅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물 탈 때도 진짜
정배수 물 타거나 두배수 물 타면은 진짜 손절선 바로 밑으로 잡고 진짜 최후의 무료로 잡는 경우가 많고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하락장 때 많이 겪으셨지만 비중을 뭐 어떤 지금 대대 상승장 이후에 어떤 횡보장 느낌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종목을 뭐 다이소 계절에서 물려서 못 빼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저 역시 그렇고 어 이렇게 여러 종목을 100%다 현금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의 비중으로 내가 매매했을 때 승률이 일단 50%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를 제가 엑셀 시트로 계산하고 있어요. 어, 대부분의 종목이 이제 비중이 다 틀릴 수는 있지만 베팅하는 한 차례의 금액은 비슷하거든요. 그게 2차나 3차까지 가서 문제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세 종목에서 한 다섯 종목 운영을 하시면서 내가 과연 이 승률이 뭐 바로 1차만 베팅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뭐 3차까지 베팅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뭐 3차까지 베팅했는데 손절을 잘은 못 하시겠지만 손절하는 경우도 있으면 그 승률을 좀 따져보세요. 그러면서 당연히 승률이 높다고 해서 손익이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3차까지 베팅하고 마이너스면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3차까지 가면 보통 패 확률이 높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나의 매매의 확률처럼 이렇게 통계를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팅 금액을 더 줄이던 아니면 3차 매수까지 가지 않던 혹은 1차 매수에서 2차 매수까지도 가지 않던 이렇게 내 자신의 매매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는 거예요. 맨날 종목 찾으러 댕기고 수익 내려 이렇게 하지 말고 나의 매매 먼저 이렇게 아까처럼 하나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만드셔야겠죠. 그러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카페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저도 한 번씩 했을 때 뭐가 안 되면 4월 달은 분명히 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코스닥을 봐도 저는 제가 주식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맨날 단타 했을 때 그죠? 4월 달은 누가 봐도 장이 진짜 좋았잖아요. 다시 4월 달이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때는 더할 나위 없었고 저는 그때 주식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서 망했는데 4월 달에는 진짜 뭐 수익 내기 좋았죠. 그리고 말에 말아 먹었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이러면서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돌파 매매를 좀 줄인다든가 뭐 비중을 더 줄인다든가 이런 것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 보면은 이제 뭐 다른 많은 우수한 회원님들처럼 이때 뭐 어떤 수익금이 수렴하겠죠. 저는 아무리 고수라고 해도 한 달 수익이 무조건 달마다 수익이 나는 회원이 뭐 유튜브 보면 있긴 하다만 진짜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보통 우리가 주식해서 본전하면은 한 3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키움 대회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은 물려 계시거나 본전보다 밑에 계신 회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뭐 저도 아직은 마이너스거든요. 처음에 좀 이런 게 있었어서.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뭐 시가와 종가에서 우리가 뭐 고가를 먼저 갔다 저가를 갔다 다시 종가를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저가를 갔다 고가를 갔다 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으실 건데 계좌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20선 기준선에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우상향할 수 있느냐 내 계좌를 그러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야겠죠. 어떤 노력 그리고 사람마다 노력하는 양이 틀릴 거고 어떤 머리의 어떤 개념이나 이런 뭐 자기 전공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어떤 수준도 틀릴 거기 때문에 뭐 시간이 투자되는 그러니까 시간 대비 어떤 투자 대비 나오는 어떤 계좌의 효율성도 다 틀릴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다가 내동매매로 이어지고 몰빵 투자로 이어지고 저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해봤고 몰빵해서 한 하루에 막 3%만 따도 한 300만 원 되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아무것도 없는 회원이시라면 이 영상을 만약 끝까지 보셨으면 넘겨서 보셨든 다시 처음부터 잘 보시고 제가 쓰는 글들도 잘 하시고 물론 저도 잘해서 쓰는 글이나 영상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카페에서 추천 종목보다는 좀 서로가 발전하는 윈윈의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사실 카페에서 배운 것도 많고 해서 애정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부끄러움쟁이시는 쪽지로 보내셔도 되고, 왜냐면 저도 공부가 되거든요. 한 번씩 방송할 때 누가 물어보면은 저도 찾아보고 알려주기도 하고 같이 논의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카페도 어떤 분이 뭐 이렇게 했는데 차트 뭐 이거 괜찮나고 올렸거나 뭐 어떤 공시에 대한 질문 올렸을 때 댓글이 안 달리면은 저도 공부하는 셈 치고 차트도 보고 어떤 공시도 네이버 검색해서 뭐 이런 거는 뭔가 검색해서 댓글 달기도 하고, 그런 게 다 공부거든요. 그냥 누가 물어봤는데 나는 이거 잘 모르는데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면 도움이 돼요. 근데 무조건 한번 해본다고 해서 기억에 남지는 않겠죠. 내일 되면 또 다시 까먹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무수히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대충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되네요. 네, 일단은 편집을 못하는 태풍졸로 자기 TV의 태풍이었고요.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한 번씩 밤마다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쩍 사람들이 안 오긴 하는데 제가 최고 시청자 수 8까지 찍었거든요. 재밌었어요. 채팅 한 2명 이상만 오면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노가리가 많아서 그런데, 그래서 좀 재미있게 주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카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 되세요.